쌤 135쪽에 있는 거속시 문제 이제 같이 풀어볼 건데 861번부터 부산에서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시속 A, 국도를 시속 B로 달려서 380km 떨어진 서울에 도착을 했대. 고속도로에서 속력이 국도에서 속력보다 시속 40 빠르고 2시간, 3시간 이동을 했대. 이번엔 시간을 나와 있지. 시간 나와 있고 속력이 문제야. 근데 380km 떨어진 서울에 도착을 했다라는 건 지금 요만큼 떨어져 있는 이 거리가 380km인데 고속도로 몇 킬로 가고 국도 몇 킬로 간지 안 나와 있어. 그럼 고속도로 간 거리 그리고 국도로 간 거리가 있겠지. 두 거리의 합이 그러면 380인 걸 알 수 있는 거야. 얘가 알려주는 건 거리의 합이 380인 걸 알려줘. 했을 때 이제 거속시는 표를 그리면 진짜 훨씬 편해. 이거 표 그리는 거 꼭 습관 들여놔야 돼. 표를 그리면 뭐가 x, y인지 굳이 안 써도 돼. 해서 서술형 문제 풀 때 시간 부족하면은 이런 걸로라도 시간을 줄여가면서 풀어줘야 돼. 해서 고속도로일 때랑 국도일 때랑 두 개로 나눠서 풀 거고, 시속은 A, 그리고 국도 시속은 B야. 고속도로 속력 자리에 A, 국도 속력 자리에 B, 그리고 시간은 2시간, 3시간이라고 마지막 줄에 있었어. 그럼 고속도로 시간 자리에 2, 그리고 국도 시간 자리에 3. 2라고 하면은 거리 이제 쓸 수 있지. 속력 시간이 채워졌으면 거리식을 쓸 수가 있어. 얘처럼 거속시 중에 2개만이라도 채우면 다른 건 공식 써서 쓰면 돼. 그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2A, 그럼 얘는 3B. 그래서 아까 거리의 합이 380이라 했지. 그럼 식 하나. 2A 더하기 3B는 380. 그리고 문제 중간에 보면 고속도로에서 속력이 국도보다 40 빠르대. 그럼 고속도로에서의 속력이 라고 먼저 나와 있으니까 고속도로 속력을 먼저 쓰면 돼. A는 국도보다 40 빠르대. 그럼 B보다 40 빠르니까 40을 더해주면 돼. 연립해서 우리가 구하는 건 A 값이야. 연립해서 A 값 찾으면 돼. 그럼 B를 없애고 A를 구하면 되겠지. 다음에 862번. 둘레의 길이가 6km인 공원의 둘레를 시속 8km로 뛰다가 시속 3km로 걸었더니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10분이 걸렸대. 공원이 이렇게 있어. 여기서 처음에 시속 8로 뛰다가 3km로 걸어서 한 바퀴를 다 돌았대. 처음에 어느 정도 뛰다가 어느 정도 걸어서 한 바퀴를 이렇게 다 돌았어. 그럼 이 거리가 6km라 되어 있지. 그럼 뛴 거리랑 걸은 거리랑 합하면 전체 거리인 6km가 돼야 돼. 그래서 요 6km가 알려주는 건 거리의 합이 6인 거야. 속력도 나와 있고 총 시간은 1시간 10분이래. 얘는 총 시간이야. 그럼 이제 거속시 표를 그려보고 식을 세울 거야. 뛰어갈 때랑 걸어갈 때. 뛰어갈 때 속력은 8이었고 걸어갈 때 속력은 3이었어. 그럼 시간 안 나와 있어. 거리도 안 나와 있어. 그럼 거리를 그냥 문자로 둘게. 거리를 x, y라고 하면은 거리 합이 6이었으니까 x 더하기 y는 6이라는 식 하나 나올 거고, 거리 속력 채웠으니까 이제 시간은 공식 써서 세우면 되지. 시간 속력분의 거리니까 8분의 x랑 3분의 y. 근데 이게 총 시간이 1시간 10분이래. 꼭 단위도 잘 봐야 돼. 거속시 같은 경우에는 단위에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지금 얘는 시속이야. 시속이면은 시간으로 바꿔야 되지. 그래서 1시간 10분 시간으로 바꿔주면은 10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60분 중에 10분이니까 1과 60분의 10 해서 분수가 돼. 그럼 1과 6분의 1이어서 가분수 쓰면 6분의 7시간이야. 그럼 총 6분의 7시간이니까 시간 2개 더한 게 6분의 7이어야 돼. 따라서 8분의 x 더하기 3분의 y가 6분의 7. 얘도 연립하면 돼. 연립해서 우리가 구하는 건 걸어간 시간이 그래서 몇 분이냐. 걸어간 시간. 3분의 y 구하는 거지. 그럼 y를 알아야 돼. 그럼 식 정리해서 y값 찾을 거고 같이 할게 얘는. 두 번째 식. 분수 없애려면 최소 공배수 곱해야 되지. 최소 공배수는 24 나와. 그럼 모든 항에 다 24를 곱해주면 3x 더하기 8y는 28. 그럼 y를 찾아야 하니까 x가 없어져야 돼. 그럼 위의 식의 3배에서 빼면 x가 사라지겠지? 그럼 위의 식의 3배에서 다시 쓰면 3x 플러스 3y는 18. 아래 식은 똑같이 3x 플러스 8y는 28.
써주고 뺄 거야. 그럼 x 없어지고 마이너스 5y는 마이너스 10. 따라서 마이너스 5로 나누면 y는 2 나와. y가 2니까 이 시간에 2를 대입을 해주면 걸어간 시간은 3분의 2시간이야. 얘를 분수로 바꾸면 돼. 몇 분이냐고 했을 때 1시간은 60분이지. 단위를 작은 거로 쓸 때는 그 단위만큼 곱해주면 돼. 1시간이 60분이니까 60을 곱해. 그럼 3분의 2 곱하기 60. 따라서 40분. 40분 답 체크 잘 해주면 돼. 다음에 863번. 지은이는 걷기 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출발점에서 5.4km 떨어진 도착 지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분속 80으로 걷다가 다리가 아파서 분속 60으로 걸었더니 총 1시간 20분이 걸렸대. 분속 60으로 걸은 거리를 구하래. 아까랑 똑같지. 출발점에서 도착 지점까지는 5.4km야. 근데 처음에는 80으로 걷다가 아파가지고 분속 60으로 걸었대. 그럼 80으로 걸은 속력 그 거리가 있을 거고 속력 60으로 걸은 거리가 있겠지. 그럼 얘가 두 거리를 합하면 전체인 5.4km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 5.4km가 알려주는 건 거리의 합이 5.4야. 그리고 속력 단위를 봤더니 분속 미터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이 거리가 미터가 돼야 되니까 1000을 곱해서 5,400m지. 거리 합은 5,400m라고 식을 쓸 거야. 그리고 시간. 1시간 20분 걸렸대. 그럼 총 시간에 대한 식도 쓸 수 있어. 분속이었어. 그럼 단위가 분이어야 돼. 그럼 1시간은 60분이니까 1시간 20분이면 80분이겠지. 그래서 시간이 더한 게 80분 하고 쓸 거야. 거속시 표 그려주고 처음에 속력을 80으로 걷다가 60으로 줄였어. 거리 모르니까 거리 둘 다 x, y 해주면 거리의 합에 대한 식 써주면 x 더하기 y가 5,400. 그럼 x, y를 거리로 두고 속력 다 썼고 그리고 시간을 이제 써주려면 공식만 쓰면 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80분의 x, 60분의 y. 그래서 시간이 합한 게 80분이어야 돼. 80분의 x랑 60분의 y 더한 게 80분. 연립할 거야. 연립해서 우리가 구하는 건 60으로 걸은 거리야. 분속 60으로 걸은 거리니까 y값 찾는 거지. 그래서 연립해서 x 없애고 y값 구해주면 돼. 다음에 864번. 혜린이는 오후 1시에 집에서 5km 떨어진 약속 장소를 향해 출발을 했는데 처음에는 시속 3으로 걷다가 상점에서 30분 동안 선물을 사고 시속 4km로 걸어서 약속 장소에 오후 3시에 도착을 했대. 혜린이가 시속 4km로 걸은 거리를 구하래. 얘도 처음에 집에서 도착 장소까지 가는데 5km만큼 떨어져 있대. 그럼 전체 거리가 5km야. 처음에 속력 3km로 걷다가 선물을 사고 또 속력 4km로 걸었어. 그럼 시속 3km로 걸은 거리랑 시속 4km로 걸은 거리랑 합하면 전체 거리는 5km가 나오지. 그래서 이 5km가 알려주는 건 얘도 똑같이 거리의 합이 5km. 그리고 총 시간이 안 나와 있는데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도착을 했는지가 나와 있으니까 구할 수가 있지. 그럼 총 시간. 1시에 출발해서 3시에 도착을 했대. 2시간 걸렸어. 얘는 선물 산 시간까지 포함이야. 그럼 선물 빼고 그냥 움직인 시간만 찾아볼게. 움직인 시간. 그럼 선물을 30분 동안 샀으니까 30분 빼면은 1시간 30분이야. 해서 시속 3으로 걸은 시간이랑 시속 4km로 걸은 시간을 합한 게 1시간 30분이어야 되고 단위가 시속이야. 그럼 시간으로 바꿔야 되지. 얘는 1과 60분의 30시간이니까 약분해서 1과 2분의 1 가분수로 쓰면 2분의 3시간. 그래서 식을 거리의 합이랑 움직인 시간 그 총 시간으로 해가지고 식 두 개를 쓸 거야. 얘도 거속시 표 그리고 속력 각각 나와 있지. 하나는 시속 3, 하나는 시속 4. 거리가 없어. 그래서 둘 다 x, y. 그럼 식 하나 거리의 합 x 더하기 y가 5. 그리고 이제 시간만 채우면 돼. 시간은 공식으로 써주면 되니까 속력분의 거리 3분의 x, 속력분의 거리 4분의 y 더하면 2분의 3시간이어야 돼. 따라서 3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2분의 3. 얘도 연립해주면 돼. 연립하고 우리가 구하는 건 시속 4km로 걸은 거리를 구하래. 시속 4km로 걸은 거리는
y였지. 연립해서 x 없애고 y값 구해주면 돼. 다음 865번 철인 3종 경기는 수영, 사이클, 마라톤의 세 종목을 휴식 없이 연이어 실시하는 경기로 올림픽 코스는 수영 1.5km 포함해서 총 51.5km래.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수영 1.5를 포함해서 총 51.5래. 그럼 총 거리의 합이 51.5인 걸 알려준 거지. 얘가 알려준 건 거리의 합이 51.5여야 돼. 그 다음에 올림픽 코스로 진행된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한 한 선수가 사이클은 시속 48km, 마라톤은 시속 15km 달렸더니 수영 18분을 포함해서 1시간 48분 만에 완주를 했대. 속력 나와 있고 수영 18분을 포함을 해서 1시간 48분 만에 완주를 했대. 그럼 얘는 총 시간을 알려준 거지. 그럼 거리 나왔고 시간 나왔으니까 그 두 개에 대한 식으로 쓸 거야. 그랬을 때 사이클 코스의 거리를 구하래. 지금 각각의 거리는 몰라도 거리 합이 나와 있어. 그럼 각각의 거리를 문자로 쓸 거야. 얘는 3개니까 거속시 쓸 때 3개로 쓰면 돼. 수영, 사이클, 마라톤 순으로 수영, 사이클, 마라톤 거리 수영 1.5km 나와 있어. 그럼 수영 자리에 1.5, 사이클 마라톤 거리 없으니까 XY. 그리고 속력, 사이클 시속 48km, 마라톤 시속 15km. 수영 속력 안 나와 있으니까 안 써도 돼. 그리고 수영은 시간이 나와 있지. 수영 18분. 이거 단위. 지금 속력 단위가 시속이야. 그럼 18분 시간으로 바꿔야겠지. 18분은 시간으로 바꾸면 60분의 18시간. 약분하면은 6으로 나누면 10분의 3시간. 그래서 시간 자리에 10분의 3 써주고 그 다음에 사이클하고 마라톤의 시간은 거리 속력이 다 채워져 있으니까 공식으로 써주면 시간 속력분의 거리여서 48분의 x, 15분의 y. 한 다음에 이제 식 2개 쓸 거야. 처음에 거리의 합이 51.5였어. 그럼 1.5 더하기 x 더하기 y가 51.5. 식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합이 1시간 48분이래. 얘도 똑같이 시간으로 바꿔야 되지. 그럼 1시간 48분도 시간으로 바꿔보면 1과 60분의 48시간이야. 그럼 12로 약분하면 1과 5분의 4시간. 가분수로 바꾸면 5분의 9시간 걸려. 그럼 시간 3개 더한 게 5분의 9가 돼야 돼. 10분의 3 더하기 48분의 x 더하기 15분의 y가 5분의 9. 해서 2개 연립하면 돼. 2개 연립해서 문자를 구할 건데 우리가 구하는 거 사이클 코스의 거리를 구하래. 사이클은 x였지? 그럼 연립해서 y를 없애고 x 값을 찾아주면 돼. 다음에 867번. 은영이는 할머니 댁에 다녀오는데 갈 때는 시속 70km로 달리는 버스를 탔고 올 때는 시속 120km로 달리는 기차를 탔더니 총 5시간이 걸렸어. 기차를 타고 온 거리가 버스를 타고 간 거리보다 30km만큼 멀다고 할 때 기차를 타고 온 거리를 구하래. 총 시간 나와 있지? 그럼 시간에 대한 식 쓸 거야. 그 다음에 기차를 타고 온 거리가 버스를 타고 온 거리보다 30km만큼 멀다고 되어 있어. 그럼 거리에 대한 식 하나 쓸 수 있지. 그래서 식 2개 쓸 거 다 찾아놨고 이제 거속시 표를 그려주면은 처음에 버스랑 기차랑 속력이 나와 있어. 그럼 버스 속력은 70, 기차 속력은 120. 거리 모르니까 거리를 XY 했을 때 이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식을 세워줄 수 있지. 그럼 시간에 70분의 X, 120분의 Y 라고 써놓고 시간에 대한 식 먼저 쓸게. 시간 총 5시간 걸렸대. 그럼 70분의 X 더하기 120분의 Y가 5시간. 그리고 기차를 타고 온 거리가 라고 했으니까 기차 거리를 먼저 쓸 거야. 기차 거리 Y는 버스 탄 거리보다 30km 막 멀대. 그럼 버스 탄 거리 X지. X보다 멀면은 더해줘야 돼. X 더하기 30. 그래서 얘도 연립하면 돼. 얘도 식 정리해서 연립해줄 거고 우리가 구하는 건 기차를 타고 온 거리야. Y값 찾는 거야. 연립해서 X 없애고 Y값을 구해주면 돼.
다음에 868번. 영환이가 약수터에 갔다 오는데 갈 때는 시속 4로 걷고 10분 동안 약수터를 받아서 올 때는 시속 3km를 걸어서 총 1시간 30분이 걸렸대. 총 시간 나와 있지. 우리 그럼 시간에 대한 식 하나 쓸 거야. 그 다음에 약수터로 가는 길보다 오는 길이 500m만큼 더 멀다고 할 때 걸은 거리는 몇 킬로인지 구하래. 약수터로 가는 길보다 오는 길이 500m 더 멀대. 그럼 거리에 대한 식 하나 쓰겠지? 그래서 이렇게 식 두 개로 연립을 해줄 거고, 단위를 바꿔보면 단위가 시속이었어. 그럼 시간으로 써야 되니까 총 시간. 1시간 30분 시간으로 바꾸면 1과 60분의 30시간이야. 그럼 약분하면 1과 2분의 1이고 가분수 쓰면 2분의 3시간. 그리고 약수 받는 게 10분이었어. 이 10분도 시간으로 바꿔야 되지. 10분도 시간으로 바꾸면 60분의 10시간이어서 약분하면 6분의 1시간. 일단 이렇게 써놓을 거고 얘는 약수 받는 거. 그리고 단위가 거리 단위는 킬로미터야. 그럼 500m만큼 더 멀다고 했을 때 이 500m도 킬로미터로 바꿔야 되지. 아이고. 그 500m를 킬로미터로 바꾸면 큰 단위로 바꿀 땐 소수점이 생기겠지. 1km가 1000m니까 소수 3자리가 돼야 돼. 그래서 얘는 0.5km. 그랬을 때 거속시 이제 표 채워줄 거야. 갈 때랑 올 때. 갈 때는 시속 4. 그럼 속력자리 4. 올 때는 시속 3이니까 속력자리에 3. 그리고 거리. 둘 다 모르니까 거리를 x, y. 그럼 시간에 대한 식을 채워주면 시간 속력분의 거리여서 4분의 x랑 3분의 y. 그럼 시간에 대한 식을 세우면 4분의 x랑 3분의 y 더한 게 약수 받는 거 제외하고 그냥 갈 때 올 때야. 그럼 약수 받는 거를 빼줘야 되지. 약수 받는 거 빼면 2분의 3에서 6분의 1을 빼는 거야. 그럼 2분의 3 빼기 6분의 1 해주면 통분해서 빼니까 6분의 9에서 6분의 1을 빼면 6분의 8. 약분해서 3분의 4시간 걸려. 그래서 가고 오는 것만의 총 시간의 합은 3분의 4시간. 그 다음에 거리. 약수터로 가는 길보다 오는 길이 더 0.5만큼 멀대. 그럼 오는 길이 0.5만큼 멀은 거지. 오는 길은 그럼 가는 길에다가 0.5km를 더 해줘야 돼. 오는 길이 y지. y는 갈 때보다, 그럼 x보다 0.5만큼 더 머는 거니까 더하기 0.5. 해서 두 개 연립해주면 돼. 연립해서 우리가 구하는 건 걸은 거리가 몇 킬로미터니? 걸은 거리는 갔다가 오는 거 둘 다 걸은 거리지. 그래서 걸은 거리의 합을 구하라는 거야. 우리가 구하는 건 x, y 두 개 구해서 x 더하기 y 값 구해줘야 돼. x, y 연립한 걸로 구한 다음에 두 개의 합을 구해주면 돼. 다음에 870번. 27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예진이와 혜인이가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해서 도중에 만났대. 예진이는 시속 8이고 혜인이는 시속 10km를 달렸을 때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물어봤어. 얘네는 27km가 이미 떨어져 있어. 그 마주보고 달릴 거야. 한 사람은 왼쪽,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달릴 건데 마주보고 어느 정도 걸어서 이렇게 만나지. 그럼 두 사람의 거리의 합이 전체인 27km가 되겠지. 그래서 27km가 알려주는 건 거리의 합이 27인 걸 알려준 거야. 그리고 만났대. 만나면 그 한 사람이 더 이렇게 많이 가서 만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여가지고 만난 거야. 동시에 움직여서 딱 만날 때까지 걸은 거니까 두 사람의 시간이 똑같아야 돼. 도중에 만났다라고 하면 얘가 알려주는 건 시간이 같다라는 걸 알려준 거야. 그럼 두 개의 식을 쓸 거야. 거속시 표 그리고 예진이하고 혜인이 속력 나와 있어. 예진이는 시속 8, 혜인이는 시속 10. 그랬을 때 거리를 모르니까 거리를 x, y 라고 하면은 시간은 채울 수가 있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여서 8분의 x, 10분의 y. 그럼 처음에 거리의 합이 27이니까 x 더하기 y는 27. 그 다음에 시간이 같다 했으니까 8분의 x랑 10분의 y가 같다 해주면 돼. 그럼 두 개 연립하면은 x, y 둘 다 나오겠지? 우리가 구하는 건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야. 시간 두 개 같다 했지?
그럼 x를 구해서 8분의 x 값을 찾아도 되고 y를 구해서 10분의 y 값을 찾으면 돼. 둘 중에 하나 찾는 거야. 어차피 둘 다 똑같은 값 나올 거야. 그래서 연립해서 x 찾으면 8분의 x로 답 써면 되고 연립해서 y를 찾으면 10분의 y로 답을 쓰면 돼. 그래서 얘는 답 직접 써놔. 그 다음 871번 871번에 3.6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윤지와 민준이가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해서 만날 때까지 20분이 걸렸대. 윤지가 300m를 걷는 동안 민준이는 600m를 걷는다고 할 때 민준이가 1분 동안 걸은 거리는 몇 미터인지 구해달래. 얘는 아까랑 똑같아. 3.6km 떨어져 있었대. 그러면 이렇게 두 사람의 거리가 3.6km고 한 사람이 왼쪽, 한 사람이 오른쪽을 보고 가겠지. 그럼 어느 중간 지점까지 이렇게 만날 때까지 걸은 거야. 그럼 두 사람의 거리의 합이 3.6인 거지. 그래서 알려주는 건 거리의 합이 3.6km인 거. 그리고 킬로미터 쓰자. 그리고 시간이 20분 걸렸대. 그럼 도중에 만났다 하면 둘 다 시간이 같다 했지. 그럼 둘 다 20분 걸린 거야. 둘 다 20분 걸린 시간까지 다 나와 있어. 근데 속력이 없지. 문제 세 번째 줄에 보면 윤지가 300m 걷는 동안 민준이는 600m 걷는데 얘가 알려주는 거는 속력의 비를 알려주는 거지. 요 세 번째가 알려주는 거. 속력의 비. 그러니까 윤지가 300이면 민준이는 600 걷는데 그럼 속력의 비가 300대 600인 거야. 그럼 300으로 나누면 1대2인 거지. 그래서 윤지하고 민준이는 1대2의 속력으로 갈 거야. 근데 여기가 미터로 써있지. 그럼 요 거리의 합 3.6km를 미터로 바꾸면 3600m라고 식을 쓸 거고 거속시 표를 그려봤을 때 윤지랑 민준이 지금 시간 나와 있어. 둘 다 20분 걸렸대. 그럼 시간 둘 다 똑같이 20분 적어놓으면 되고 그리고 거리 안 나와 있고 속력 안 나와 있지. 그럼 속력을 XY라 줄게. 그럼 거리에 대한 식은 공식 써서 채우면 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20X. 얘는 20Y. 라고 써주면 첫 번째 합이 3600이어야 돼. 그럼 거리 두 개 더한 게 3600. 그리고 속력의 비를 주어졌지. 속력의 비가 1대1에 그럼 X 대 Y는 1대2. 해서 두 개 연립하면 돼. 비례식이 있으면 무조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해줄 거야. 해서 두 번째 식이 알려주는 건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 같다 해주면 EX는 Y라는 식이 나와. 해서 두 개 연립해서 XY 찾으면 되고 우리가 구하는 걸 보면 1분 동안 걸은 거리는 그래서 몇 미터니?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 속력이야, 속력. 결국 우리가 구한 건 민준이 속력 구하라는 얘기야. 속력의 뜻이야. 1분 동안 거리가 몇 미터니까 속력으로 할 때 단위는 분속으로 구해야 되는 거고 거리의 단위는 미터로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속력이 Y였지. 민준이 속력이 Y였으니까 연립해서 Y값 찾아서 답 쓰기만 하면 돼. 다음에 873번 민영이와 희정이가 달리기를 하는데 민영이는 출발 지점에서 초속 7m, 희정이는 민영이보다 40m 앞에서 초속 5m로 동시에 출발을 했대. 두 사람이 만나는 건 출발한 지 몇 초 후에 만나니? 얘는 일단 그냥 얼만큼 움직였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였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달리기를 하는데 출발 지점이 있겠지? 두 사람이 출발 지점이 달라. 희정이는 민영이보다 40m 앞에서 동시에 출발을 했대. 그럼 희정이가 민영이보다 앞에 있어야 되지? 민영이가 여기 있으면 희정이는 여기 40m 앞에서 여기서 출발을 한 거야. 여기 출발을 해가지고 똑같은 데에서 만났어. 그럼 만난 지점이 있을 거지. 얘네는 시간 차이가 없어. 그냥 계속해서 똑같이 달리다가 어느 중간에 만났어. 아까 그 이전에 유형 푼 거 도중에 만나는 거랑 똑같아. 도중에 만났어도 똑같은 시간만큼 가서 만나는 거잖아. 얘도 두 사람이 만났다라고 했으니까 두 사람의 시간이 같다라는 걸 알려준 거야. 그리고 거리는 40m 앞에서 출발을 했잖아. 그럼 40m 앞에서 출발을 했을 때 얘는 희정이가 걸은 거리지? 희정이가 걸은 거리.
그리고 민영이가 걸은 거리는 이만큼이야. 얘가 민영이가 걸은 거리. 그럼 거리에 대한 식이 보이지? 민영이가 걸은 거리는 희정이가 걸은 거리에 40m를 더해주면 돼. 그럼 거속식 먼저 표 그리고 식을 쓸게. 속력 나와 있지? 민영이하고 희정이 속력은 각각 7m, 5m 이렇게 속력이 될 거고 거리 모르고 시간도 몰라. 그래서 일단 시간을 문자로 줄게 이번에. 그럼 시간을 x, y. 그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식 채우면 7x랑 5y야. 이제 식 바로 쓸 수 있는 건 만난다고 했으면 시간이 같다 했지. 따라서 x랑 y는 같아. 간단한 식이지만 이렇게 연립방정식으로 식을 세워줘야 돼. x랑 y는 같을 거고 그 다음에 민영이 거리는 희정이에서 40만큼 더해줘야 되지. 그럼 민영이 거리는 7x는 5y에서 40m가 더해져야 돼. 더하기 40. 해서 이거 연립할 거야. 연립해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건 몇 초 후에 시간 구하는 거지. x를 구해도 되고 y를 구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같은 값이지. x는 y였으니까. 둘 중에 하나 구해서 답 써주면 돼. 다음에 874번. 창민이와 희수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각각 버스하고 승용차를 타고 경주로 가는데 창민이가 먼저 시속 80으로 달리는 버스를 타고 출발을 해서 40km 간 후에 희수가 시속 100km를 달리는 승용차를 타고 같은 경로에 따라 창민이를 뒤따라 갔대. 두 사람이 만나는 지점은 서울에서 몇 킬로 떨어진 지점이니? 두 사람이 만나는 지점이지. 똑같은 시간만큼 가서 만날 거야. 그래서 시간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창민이가 먼저 40km를 가. 그리고 나서 희수가 따라가. 아이고. 다시 표시 좀 할게. 만나는 게 시간이 같은 거. 그리고 창민이가 40을 먼저 가서 희수가 따라갈 거야. 얘도 그림으로 나타내면 여기가 만나는 지점이야. 여기 끝에가. 창민이가 속력이 나와 있지. 시속 80으로 간대. 그러니까 1시간에 80km를 가는 거야. 근데 40km를 먼저 갔대. 그럼 40km를 먼저 갔으면 시간이 나와 있지. 1시간에 80km야. 그럼 40km를 먼저 갔대. 그러면 얘 시간 80에서 40 때리면 절반 됐으니까 2분의 1시간이지. 그럼 2분의 1시간 동안 먼저 가 있었을 거야. 그럼 처음에 요만큼 2분의 1시간을 가.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을 때 희수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희수가 여기서부터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갈 때 희수는 여기서 이렇게 가서 요만큼 가서 만났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만큼 간 거리. 똑같이 출발 지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 만나는 지점까지 가고 창민이든 희수든 똑같은 거리를 가지. 그래서 얘는 거리가 같아. 그리고 시간은 요 2분의 1시간을 제외하고 요 시간이 같은 거지. 요렇게 두 개의 시간이 같아. 진하게 그리는 이 부분. 그럼 먼저 간 게 창민이었으니까 여기가 창민이 시간인 거지. 그럼 여기 창민 시간이 같고 여기 희수 시간이 같은 거야. 그래서 시간이 같은 부분이 요렇게 진한 부분이야. 그랬을 때 거속식 표 그려서 이제 식을 세우면 속력은 창민이가 시속 80, 그 다음에 희수 속력은 시속 100. 그리고 거리 모르고 시간도 몰라. 그럼 얘는 거리를 x, y라고 쓰면은 창민이하고 희수가 똑같이 서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경주로 간다고 했어. 그럼 똑같은 출발 지점에서 똑같이 만나는 그 지점까지 가니까 거리가 같아야 되지. 그래서 거리가 같다 해서 x는 y, 그리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채우니까 80분의 x랑 100분의 y야. 여기 시간, 희수 시간이 창민이 시간에 2분의 1시간 더한 거랑 같아 보이지? 지금 딱 그림 봐도. 그럼 희수 시간을 먼저 쓸 거야. 100분의 y는 창민이 시간에 2분의 1을 더해. 그럼 창민이 시간 80분의 x에 2분의 1을 더할 거야. 그럼 요거 연립하면 돼. 연립하면 되고 우리가 구하는 건 두 사람이 만나는 지점은 서울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이니 거리 구하는 거지. 그럼 x를 구하든 y를 구하든 어차피 같은 값이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구해주면 돼. x를 구하든 y를 구하든 편한 걸로 이제 구해주면 돼.
그 다음 거 876번. 876번에 둘레가 0.6km인 공원을 은민이는 분속 50m로 형은이는 분속 100m로 걸을 건데 같은 지점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을 해서 반대 방향으로 돌 때 만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한대. 원둘레가 이렇게 있을 때 반대 방향으로 돌면은 한 사람이 왼쪽으로 가면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서 만나지. 그럼 두 사람이 걸은 거리의 합을 하면은 결국 원 모양이 나오니까 원둘레랑 같지. 반대 방향이면 무조건 거리를 더해. 그러면 원둘레랑 같을 거야. 그럼 반대로 같은 방향으로 가면 따라잡아야 되니까 거리의 차가 원둘레가 돼야 돼. 반대 방향이면 거리를 합했을 때 원둘레야. 그리고 만난다라고 하면은 시간은 항상 같을 거야. 그럼 걸린 시간은 항상 같아야 돼. 했을 때 거속시 쓰고 은민이랑 형은이. 은민이는 속력 분속 50, 형은이는 속력이 분속 100 이라고 하고 지금 거리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지? 그럼 시간을 XY라고 써볼게. 그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채워서 50X랑 100Y야. 그럼 일단 식 하나. 반대 방향이면 거리 합이 원둘레라 했어. 그럼 50X랑 100Y를 더한 게 둘레인 0.6km를 써야 되는데 단위가 달라. 속력 단위가 미터였어. 그럼 얘 미터로 바꿔주면은 1000을 곱하니까 600m. 따라서 얘가 600이어야 돼. 그리고 시간은 똑같다 했지. XY랑 같다라고 써주면 돼. 그럼 두 개 연립해가지고 X랑 Y 값 둘 다 구해줄 건데 걸린 시간 구하래. 그럼 X를 구하던지 Y를 구하던지 둘 중에 하나 구하면 되지. 어차피 X랑 Y는 같은 값이어서 X하고 Y 둘 중에 하나만 찾아주면 돼. 다음에 877번. 둘레의 길이가 12km인 원모양의 광장을 세미와 진한이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돌고 있대. 같은 지점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방향. 아까 얘기했지. 같은 방향이면은 거리의 차를 알려준다 했지. 같은 방향 거리의 차가 원 둘레랑 같아야 돼. 얘는 3시간 후에 처음 만난대. 반대 방향 거리의 합을 알 수 있다 했지. 거리의 합이 원둘레랑 같아야 돼. 얘는 45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대. 해서 진한이의 속력을 구하래. 지금 보기에 보면 속력이 시속이라고 써 있어. 그럼 시간의 단위가 시속이니까 시간으로 써 있어야 돼. 그럼 3시간, 45분. 그럼 45분을 시간으로 바꿔야겠지. 요 45분은 60분의 45시간이야. 15로 약분하면 4분의 3시간. 그런데 속력이 없으니까 속력을 문자로 줄 거야. 거속시 표 그리고 샘이랑 진한이 속력 모르니까 둘 다 XY.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두 개 써 있어. 그러면 시간하고 거리 둘 다 두 개로 쪼갤 거야. 표 하나에 두 개 다 쓰면 돼. 위에다가 같은 방향 쓰고 아래에는 반대 방향 쓸게. 위에다가 같은 방향, 아래에다 반대 방향. 같은 방향이면은 3시간 후에 만난대. 만나면 시간은 같다 했지. 그럼 시간 둘 다 3시간인 거야. 그럼 둘 다 3. 반대 방향이면 둘 다 45분이니까 4분의 3시간이 걸렸대. 그럼 둘 다 4분의 3으로 채워. 그럼 속력하고 시간이 채워졌으니까 거리는 공식으로 채우면 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3x랑 3y. 그리고 4분의 3x랑 4분의 3y. 그럼 이제 식 두 개. 아까 같은 방향이면 거리를 뺀 게 원 둘레랑 같다 했어. 그럼 같은 방향인 거 3x랑 3y를 뺄 거야. 근데 이거 항상 큰 수에서 빼야 돼. 지금 보면은 진한이가 더 빠르다라고 되어 있지. 진한이가 더 빠르면 빠른 애가 값이 더 큰 거야. 그럼 진한이 값이 더 커야 되지. 그래서 진한이가 더 큰 거니까 y에서 빼야 돼. 그럼 이거 순서 한 번만 바꿀게. 3y에서 3x를 빼야 돼. 얘가 원둘레인 12km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은 거리를 더한다 했어. 반대 방향은 4분의 3x 더하기 4분의 3y야. 얘도 12여야 돼. 그러니까 반대 방향 더했을 때 원둘레, 같은 방향이면 뺐을 때 원둘레.
우리가 구하는 건 진한이 속력. 따라서 y값 찾는 거야. y값. 연립해가지고 x 없애고 y값 구해주면 돼. 다음에 879번. 어떤 사람이 길이가 0.9km인 강을 일정한 속력으로 수영을 하여 왕복을 했는데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30분, 내려오는 데는 10분이 걸렸대. 강물의 속력 구하래. 우리 수영을 했으면 수영한 속력이 있을 거고 강물 속력이 있을 거야. 그래서 속력 둘 다 모르니까 수영한 속력을 x라고 두고 강물 속력을 y라고 줄게. 얘가 강물에 떠밀려가면 강물 속력 때문에 빨라지지. 근데 반대로 거슬러서 오면은 강물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 못 나가고 있으니까 속력이 느려질 거야. 그래서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얘는 속력이 느려져야 돼. 강물 속력 때문에 느려지니까 원래 속력인 x에서 강물 속력을 y를 빼줘야 돼. 거슬러 올라갈 때는 강물 속력 때문에 느려질 거니까 수영한 속력 x에서 강물 속력을 빼줄 거야. 그럼 내려오는 건 반대로 강물 물살 때문에 더 빨리 가죠. 그럼 수영한 속력 x에서 강물 속력이 더해져서 빨리 갈 거야. 얘의 속력은 x 플러스 y라고 쓸 수 있어. 그리고 이제 표 채울 거야.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지금 길이는 0.9km래. 똑같은 길을 왕복하는 거야. 그럼 거리는 둘 다 0.9km. 근데 단위가 보기에 보면은 분속 몇 미터라고 써 있어. 그럼 0.9km 미터로 바꿨어야 되지. 1000배 하니까 900m. 올라갈 때도 900, 내려갈 때도 900. 거슬러 올라갈 때 속력. 아까 써놨지? 거슬러 올라가면 강물 때문에 느려지니까 x 빼기 y. 그럼 반대로 내려가면은 빨라지니까 x 더하기 y.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는데 시간 30분. 내려갈 때는 10분 걸린대. 여기서 거속시가 다 채워졌어. 다 채워졌으면 편한 걸로 식 쓰면 돼. 거리가 근데 분수가 안 나와서 아마 편할 거야. 거리에 대한 식을 쓰면 900은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30 곱하기 x 빼기 y. 내려갈 때도 900은 속력 곱하기 시간 하니까 10 곱하기 x 플러스 y. 식 정리해서 연립하면 돼. 우리가 구하는 건 강물 속력이야. 그럼 연립해서 y값 찾아주면 돼. x를 없애고 y를 구해줄 거야. 다음에 880번. 배를 타고 길이가 10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1시간, 내려오는데 30분이 걸렸대. 종이배를 띄운다고 할 때 다음 구해달래. 그럼 배의 속력이 있고 강물 속력이 있겠지. 그래서 속력 둘 다 모르니까 배의 속력을 y, 배의 속력이 x, 강물 속력을 y.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 강물 때문에 느리게 가겠지. 느리게 가면 속력을 빼야 돼. 그래서 얘의 속력은 x 빼기 y. 무조건 배에서 강물을 빼는 거야. 그 다음 내려갈 때는 강물 물살 때문에 더 빨리 가니까 더해지겠지. 속력이 x 더하기 y. 그리고 10km짜리를 왕복하는 거니까 둘 다 거리는 10km일 거야. 거속시 표 그리고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거리는 둘 다 10km만큼 가면 돼. 같은 길을 왕복하니까 둘 다 10. 그 다음에 속력은 올라갈 때는 x 빼기 y였고 내려갈 때는 속력이 더 빨라져야 되니까 더해서 x 더하기 y. 시간이 1시간 30분이래. 올라갈 때는 1시간, 내려올 때는 30분. 근데 단위가 다르지. 근데 단위가 뭐 어떻게 쓰라는 말이 없어. 해서 원하는 걸 쓰면 돼. 30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분수니까 그냥 작은 단위인 분으로 바꿀게. 그럼 1시간은 60분이야. 그래서 분으로 쓰면 시간은 60분이랑 30분. 그럼 여기서 속력 단위 한 번만 써놓고 가자. 그럼 속력 단위는 시간이 분이고 거리는 킬로미터였으니까 분속 몇 킬로미터라고 답을 이렇게 쓸 거야. 단위까지 해서. 식. 얘도 거리에 대한 식을 쓰면 분수가 안 나와서 훨씬 쉬워. 그럼 10은 속력 곱하기 시간. 또 10은 속력 곱하기 시간. 해서 얘를 연립할 거야. 1번에 강물 속력 구하래. 강물 속력이면은 y 값을 찾을 거야. 그럼 얘 풀면은 아이고 여기 잘못 썼다. 요 두 번째 식이 x 플러스 y야.
얘 연립해가지고 풀면은 얘 10으로 나누고 아래식도 10으로 나눠서 쓰면 6x 빼기 6i가 1. 그 다음에 3x 플러스 3i는 1. 얘 연립할 때 y를 구할 거니까 x를 없앨 거야. 그럼 2배. 위에 식은 그대로 6x 빼기 6i는 1. 아래식에 2배 하면 6x 플러스 6i는 2. 해서 빼면은 x가 없어져. 그럼 마이너스 12y가 마이너스 1. 따라서 y는 12분의 1이야. 얘 속력 그대로 쓰면 돼. 단위 꼭 써야 돼. 그래서 강물 속력은 분속 12분의 1km 라고 쓰면 되고, 이번에 이 종이배가 1km 떠내려가는데 몇 분 걸리는지 구하래. 그리고 배하고 강물 속력을 일정하고 종이배는 바람 등의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데 1km 떠내려가는데 몇 분이 걸리니? 얘 올라가는 거 아니라 내려가는 거야. 떠내려가는 거. 그럼 내려갈 때 속력을 알아야 시간을 구하지. 내려갈 때 속력은 요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이지. 내려갈 때 속력 x 더하기 y야. 그럼 x 값도 알아야 되지. x 값 구하면 y 12분의 1 대입하거나 아니 다시 연립을 해도 되겠지. 난 대입 말고 그냥 다시 연립할게. 어차피 요거 개수 다 맞춰져 있으니까 여기서 x를 구하려면 반대로 더하면 돼. 더하면 y가 사라지고 12x는 3. 따라서 x는 약분해가지고 4분의 1 나와. 그럼 떠 내려가는 데의 속력 x랑 y 더한다 했어. 그럼 4분의 1에다 12분의 1 더하니까 12분의 4 약분하면 3분의 1이야. 속력 3분의 1 나와. 근데 1km 간대. 그럼 시간 구하려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지. 속력분의 거리 계산하면 돼. 속력분의 거리 계산할 때 거리 나누기 속력이었던 거지. 거리는 1km, 속력은 3분의 1이었어. 그럼 나누기 곱하기로 바꾸면서 역수 쓰니까 따라서 3분. 단위가 분속이었으니까 단위 분 그대로 쓰면 돼. 그래서 2번 답은 3분. 이라고 다 표시 잘 해줘. 문제 꼭 혼자 다시 풀어봐야 돼. 그래야 자기 거 돼. 다음에 882번.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360m 길이의 터널을 완전히 통과. 하는데 16초. 1.2짜리의 다리를 얘도 완전히 통과. 하는데 40초 걸린대. 기차 길이 구하래. 기차 길이 안 나와 있지? 기차 길이를 x라고 해놓고 거속시 표 채울 거야. 처음에 360m짜리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대. 터널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앞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터널 지나가겠지. 완전히 통과하려면 자기 자신의 길이가 다 나와야 돼. 그럼 얘가 움직인 거리 찾을 때 앞부분을 기준으로 찾는다고 하면 앞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나와야 완전히 통과한 거지. 그럼 이만큼 움직인 거리는 터널 길이에 자기 자신의 기차 길이를 더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완전히 통과할 때는 움직인 거리가 터널 더하기 기차 길이야. 그럼 360m에다가 기차 길이인 x를 더해야 돼. 그래서 움직인 거리에 360 더하기 x, 얘가 터널 통과할 때. 그 다음에 다리 통과하는 거. 다리는 1.2km래. 단위가 미터로 안 되어 있지. 그럼 미터로 바꿔. 1200m야. 그럼 움직인 거리는 1200에다가 기차 길이인 x를 더하면 돼. 그럼 각각의 시간은 16초 40초래. 그럼 시간 자리에 16, 40. 속력이 없지. 그럼 속력 일정하다고 했어. 일정하면 두 개의 속력이 같을 거야. 그래서 속력을 y라고 둘 거야. 요렇게. 그랬을 때 얘도 식 써보면 거리는 하고 써야 분수가 안 나와. 그래서 360 더하기 x는 속력 곱하기 시간에서 16y. 두 번째도 1200 더하기 x는 속력 곱하기 시간에서 40y. 두 개 연립하면 돼. 연립해서 우리가 구하는 건 기차 길이니까 x 값이야. 그럼 연립해가지고 y를 없애고 x를 구해주면 돼. 다음에 883번. 길이가 300m인 화물열차가 어느 다리를 완전히 건너는데 60초. 아까 완전이라고 하면 움직인 거리는 그 다리 길이에다 자신의 열차 길이를 더하면 되지. 그 다음에 새마을호는 화물열차의 2배 속력으로 27초 만에 완전히 통과. 얘도 움직인 거리는 그 다리 길이에다가 자기 자신의 길이를 더해주면 돼. 그래서 다리의 길이가 몇 킬로미터니? 얘는 킬로미터로 바꾸면 계속 소수점 쓰고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일단 미터 그대로 쓰고 단위를 이제 마지막 킬로미터로 바꿀게.
거속시 써놓고 화물열차 그리고 새마을호 쓰고 봤더니 다리 길이가 없어. 해서 요 다리 길이를 x. 그럼 움직인 거리는 300m에다 다리 길이 더해서 300 더하기 x. 새마을호는 150m니까 150 더하기 x. 그리고 시간. 다리를 화물열차가 통과할 때는 60초. 새마을호는 27초. 그리고 속력을 봤더니 속력이 요 세 번째 줄에 새마을호는 이 다리를 화물열차의 2배의 속력으로 간대. 그럼 화물열차의 속력을 y라고 하면은 새마을호는 화물의 2배니까 속력 2y라고 쓰면 돼. 그럼 얘 식 쓸 때 거리에 대한 식으로 쓰면은 300 더하기 x는 속력 곱하기 시간에서 60y, 그다음에 새마을호는 150 더하기 x에서 얘는 2y 곱하기 27이랑 같으니까 54y. 우리가 구하는 건 다리 길이니까 x값 찾을 거야. 그냥 빼면 일단 y값이 바로 나오니까 y 먼저 찾아볼게. 빼면 x 사라지고 150은 6y. 따라서 6으로 나누면 25. 해서 y가 25고 y에 25 대입해서 x 구할 거야. 위에 식에 대입할게. 그럼 300 더하기 x는 60 곱하기 25 해주면 1500 나와. 1500. 그럼 x값 300 이항하니까 1200 나오지. 근데 단위 미터였어. 얘를 킬로미터로 바꾸면 돼. 1200m 킬로미터로 바꿔가지고 답 직접 써. 다음에 소금물 885번 12%의 설탕물과 9%의 설탕물 300g을 섞어서 10%의 설탕물을 만들었대. 10%의 설탕물의 양 구하래. 12% 설탕물 모르니까 x. 근데 9%는 나와 있어. 300g. 근데 10%가 없어. 그래서 10%를 y라고 들게. 문자는 무조건 2개를 써야 되니까 일단.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12% xg, 9% 300g 섞으면 더하는 거지. 얘를 더해서 10% yg을 만들었대. 여기서 더할 수 있는 거는 설탕물이랑 설탕이야. 그러니까 농도는 절대 더해지지 않아. 설탕물이랑 설탕은 그냥 각각 더하면 돼. 그러면 설탕물에 대한 식 바로 나오지. x 더하기 300은 y. 그럼 그럼 각각의 설탕 공식으로 구한 다음에 그 더한 게 10%에 있는 설탕이랑 같아야 돼. 설탕식은 그 소금 공식이랑 똑같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럼 100분의 농도 12% 곱하기 소금물 x 더하기 100분의 농도 9% 곱하기 소금물 300 하면은 100분의 10% 곱하기 설탕물 y. 얘랑 같을 거야. 2개 연립하면 돼. 우리가 구하는 건 10%의 설탕물 구하래. 우리가 구한 거 y값이야. 연립해서 x 없애고 y값 구해주면 돼. 그 다음 886번 10%의 소금물에 소금을 더 넣어서 19%의 소금물 200g 만들었대. 더 넣은 소금의 양을 구하래. 지금 처음에 있던 10%의 소금물 모르니까 10% 소금물 x. 소금을 더 넣었대. 얼마큼 넣는지 모르니까 소금을 y라고 하면은 10% xg이 있어. 여기에다가 소금 yg을 넣어. 넣는다는 건 더한다는 거지. 해서 19% 소금물 200g을 만들었대. 얘도 식 쓸 때 소금물하고 소금에 대한 식만 쓸 거야. 소금물은 x랑 y야. 2개를 더했더니 200g. 그냥 더해서 전체 몇 g 나왔는지 써주면 돼. 소금 공식. 그럼 처음 소금 공식 100분의 농도 10% 곱하기 소금물 x에다가 소금을 y만큼 넣었대. 얘는 퍼센트가 아니야. 그냥 딱 소금에 대한 게 바로 나와 있지. 그럼 소금 y를 그냥 더해주면 돼. 그랬더니 19% 200g이 됐대. 그럼 여기서 소금 공식 쓰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19 곱하기 200 이랑 같을 거야. 얘도 연립하면 돼. 우리가 구하는 건 더 넣은 소금의 양이야. y값 찾으면 돼. 그럼 연립해서 x 없애고 y값 구하는 거 887번 6%의 설탕물과 15%의 설탕물을 섞은 후 물을 더 넣어서 8%의 설탕물 600g 만들었대.
6%의 설탕물과 더 넣은 물의 양의 비가 3대 1일 때 15%의 설탕물의 양을 구하래. 6% 모르니까 X, 15% 모르니까 Y. 물 더 넣었는데 물 모르니까 Z. 정리하면 6% Xg과 15%의 설탕물 Yg을 섞는데 그럼 더 할 거야. 그리고 물도 넣었대. 그럼 물도 더하면 돼. 물은 Z. 했을 때 8% 600g이 됐대. 그럼 얘도 설탕물하고 설탕에 대한 식만 쓸 거야. 근데 6%의 설탕물과 더 넣은 물의 양의 비가 3대 1이래. 6% Xg이었어. 그리고 물은 Z였어. 얘가 3대 1이어야 돼. 그럼 X 대 Z는 3대 1 써놓고 얘 일단 정리해보면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 같다 해주면 3Z는 X 나오지. 그럼 X를 3Z로 바꿔서 문자 하나 줄일게. 이 X가 3Z랑 같으니까 X를 3Z로 쓸게. 해서 이제 설탕물식부터 설탕물 그냥 다 더하면 총 600g 나와야 되지. 따라서 3Z 플러스 Y 플러스 Z는 600. 그리고 설탕. 각각의 설탕 더한 게 8%의 설탕이랑 같아야 돼. 물에는 설탕이 없지. 물 제외하고 쓸 거야. 그럼 처음부터 100분의 농도 6% 곱하기 설탕물 3Z 더하기 100분의 농도 15% 곱하기 설탕물 Y 하면은 100분의 농도 8% 곱하기 설탕물 600 이랑 같을 거야. 두 개 연립하면 돼. 식 정리해서 연립해주고 우리가 구하는 건 15%의 설탕물의 양이야.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Y 값이지. 그럼 두 개 연립해서 Z 없애고 Y 값을 구해주면 돼. 다음에 889번. 농도가 다른 두 설탕물 A와 B를 각각 100g씩 섞으면 10%의 설탕물이 되고 A를 100g, B를 300g 섞으면 9%의 설탕물이 된대. 이번에 농도 구하래. 그럼 구하는 걸 문자로 둘 거야. A, B 농도가 없으니까 A의 농도를 X, B의 농도를 Y, X%도 100g, Y%도 100g 해서 더해. 그러면 10%가 된대. 설탕물 안 나와 있지. 근데 설탕물은 더하면 된다 했어. 100g, 100g 더하니까 얘 200g 될 거야. 그럼 이걸로 설탕에 대한, 소금에 대한 식만 하나 쓰겠지? 그럼 소금에 대한 식 하나 써주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더하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한 개 10% 200g짜리 소금이랑 같아야 돼. 그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요 식 하나. 두 번째. 이번에 A는 100g, B는 300g이야. 그럼 X%는 100g, Y%는 300g. 섞으니까 더 할 거야. 더 할 거야. 더 하면은 9%가 된대. 얘도 설탕물은 더하기만 하면 돼. 그럼 더하면 400g이 만들어질 거야. 그럼 얘도 설탕, 소금에 대한 공식 쓸 거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더하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은 9% 400g짜리 소금이랑 똑같아야 돼. 그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식 정리해서 연립하고 우리가 구하는 건 A의 농도니까 X값 찾아주면 돼. 식 정리해서 연립해가지고 Y를 없애고 X 구하는 거. 그 다음에 890번. 농도가 다른 두 종류의 소금물 A, B가 각각 400g, 600g이 있대. 얘도 농도를 모르니까 농도를 X, Y 두겠지? 그래서 A의 농도를 X, B의 농도를 Y 했을 때 A, B에서 200g을 덜어낸 걸 바꾸어 섞었더니 A, B의 농도가 각각 6%, 7% 됐대. 일단 얘도 정리 한번 해보면 X%는 400g이 있어. 그리고 Y%는 600g이 있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각각 200g씩 덜어내. 그럼 X%에 200g을 덜어낸 거지. X%에 200g 덜어냈어. 그 다음에 B에서도 200g 덜어내. 그럼 Y%에 200g 덜어내면 400g이 남아. 바꿔 섞었대. 그럼 X% 200g짜리에는 B에서 200g이 왔으니까 Y% 200g이 섞일 거야. 그 다음에 Y% 400g짜리에는 얘도 바꾸어 섞었으니까 A에 있던 X%에 200g이 왔을 거야.
X%에 200g이 와. 그랬더니 각각 6%, 7%가 됐대. 그럼 얘는 6%, 얘는 7%. 그럼 소금물은 쓸 수가 있지. 200g, 200g 섞였으니까 여기선 400g. 그 다음 거도 400g, 200g 섞였으면 7%짜리는 600g이 될 거야. 그리고 소금도 똑같아야 돼. 각각의 소금 공식 더한 게 6% 400g이랑 같을 거고, 두 번째도 각각의 소금을 곱한 게 7% 600g의 소금이랑 같을 거야. 그럼 100분의 농도 X에다가 소금물 200 더하기 100분의 농도 Y에다가 소금물 200. 얘는 6% 400g 소금이랑 같아야 돼. 그럼 100분의 6 곱하기 400. 그럼 두 번째 식은 여기서 나오겠지? 그럼 100분의 농도 Y 곱하기 400 더하기 100분의 농도 X 곱하기 200. 얘는 7% 600g 소금이랑 같으니까 100분의 7 곱하기 600. 해서 연립해주면 돼. 우리가 구하는 건 B의 농도야. B의 농도가 Y였지. 그럼 연립해서 X를 없애고 Y 값 구해주면 돼. 다음에 892번. 다음 표는 두 식품 A, B에 100g에 들어있는 열량과 단백질의 양이래. 100g당 써있는 거야. 그리고 열량 660칼로리, 단백질 18g 얻으려면 A, B를 합해서 몇 g을 섭취를 해야 되니? 그럼 A, B 둘 다 각각의 몇 g인지 모르니까 A를 X, B를 Y라고 했을 때 얘는 100g당 표를 썼으니까 1g당으로 다시 써놔야 돼. 너네가 무조건 기준 단위는 1이야. 1로 써야지 그 식쓰기가 편해. 그럼 1g당 표를 다시 바꿀게. 열량 그리고 단백질. 그럼 100g당 각각 이렇게 된대. 그럼 1g당이면 100을 다 나누겠지. A는 열량이 그럼 1, B의 열량은 100으로 나누니까 100분의 180. 약분해서 기약분수로 써주면 얘 20으로 나누니까 5분의 9. 그 다음에 단백질도 각각 100으로 나눌 거야. 그럼 4부터 100으로 나누면 100분의 4. 기하분수 쓰면 25분의 1. 그 다음에 3도 100으로 나누면 100분의 3. 써놓고 A는 Xg, B는 Yg이라고 했어. A가 X, B는 Y. 했을 때 열량하고 단백질에 대한 식을 각각 따로 써서 연립할 거야. 열량은 여기 있지. A는 1g당 1인데 Xg이었으니까 그냥 X 더하기 B는 1g당 5분의 9인데 Yg 있었으니까 5분의 9Y. 한 개 660. 그 다음에 단백질은 요 두 번째. 그럼 25분의 1X 더하기 100분의 3Y. 한 개 18g. 해서 연립하면 돼. 우리가 구하는 건 A, B 합해서 몇 g을 섭취를 해야 되니.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X랑 Y 합한 거지. 그럼 X, Y 둘 다 구하고 합한 거를 답으로 써주면 돼. 마지막 893번. 금이 75% 포함된 합금 A와 금이 40% 포함된 합금 B를 합해서 금이 60% 포함된 합금 350g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완전 소금물이랑 진짜 똑같은데 단어만 달라졌어. 소금이 아니라 금으로 바뀐 거야. 소금을 푸는 거랑 정말 아예 똑같아. 얘 필요한 합금 A, B 양을 차례대로 구하래. A 몇 g인지 모르니까 A Xg, B도 몇 g인지 모르니까 B를 Yg. 그럼 식 정리하면은 75%짜리 Xg, 그리고 금이 40% 포함된 거, 그럼 40% Yg 했을 때 섞으니까 두 개를 더해. 해서 60% 350g이 된대. 소금물한 거랑 똑같아. 소금물 할 때 소금물 더한 거 먼저 식 썼지. 그럼 얘도 합금 A랑 합금 B를 합한다 했으니까 XY 더한 게 350이어야 돼. X 더하기 Y가 350. 그리고 금. 각각의 진짜 실제로 들어있는 금은 60%에 들어있는 실제 금이랑 똑같을 거야. 그러면 75%짜리 Xg. 여기에 실제 들어있는 곰은 소금 공식이야. 소금 공식. 그럼 100분의 농도 75 곱하기 소금물 X 더하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하면은 60% 350g짜리 진짜 금, 그러니까 소금 공식
쓰면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연립하면 돼. 연립해서 우리가 구하는 건 A, B양 차례대로 구하라니까 X, Y 둘 다 구해서 답 써주면 돼. 둘 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활용 B단계 문제였고 지금 C단계 어려워서 일단 아직 안 했어. B단계부터 먼저 복습 꼭 해놓고 우리 교과서 할 때 교과서도 사실 이거하고 다 비슷한 문제 많이 나와.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니까 계속 복습해서 너네 걸로 만들어 놓고 와야 돼. 1차 함수도 내가 어려운 거는 같이 풀어줄 건데 일단 1차 함수보다 나는 활용이 지금 너네가 너무 어려워해가지고 활용부터 공부를 조금 해왔으면 좋겠어. 공부 열심히 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듣고 이거 봤는데도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체크해서 나한테 질문하러 오면 돼.